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작년 11월 16일에 뉴스 하나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 뉴스는 바로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했다는 뉴스였어요. 그녀의 선택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분도 있었고, 윤리를 흔들었다며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간의 생각과 속마음을 진솔하게 담은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됐더라고요. 아내 대신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그간의 생각과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녀는 언제부터인진 몰라도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걸 생각했어요. 그녀에겐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던 2017년 사유리가 37살일 때 연예인 이지혜 씨와 산부인과 검진을 받게 돼요. 그때 사유리의 난소 나이는 41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난자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난자를 냉동하기로 하죠. 2년 후에 생리불순으로 다시 산부인과에 갔는데 난소 나이가 47살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불과 2년 사이에 난소가 6년이나 노화해버린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그녀가 살면서 그토록 큰 절망에 빠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아이가 없는 인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아팠고 너무 슬퍼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요. 사실 사유리에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유리와 결혼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투닥거렸지만 남자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직 생각 없어. 근데 사유리는 아직이란 말을 믿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남자친구와의 그런 상황을 오랜 기간 지켜보던 엄마가 어느 날 딸에게 말합니다. 긴 시간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과는 미래를 그릴 수 없겠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와 이별하는 것보다 아이가 없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끝내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자고요. 그녀는 절실한 마음으로 그녀 앞에 놓인 선택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지 중엔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만남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과의 만남이 실패를 한다면 그 기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큼 임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선택지는 배제하죠. 엄마의 권유로 입양도 생각을 해봤는데 싱글 여성의 자녀 입양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거의 불가능했대요. 그러니 자꾸만 임신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 정자를 기증받는 걸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나라를 수소문하다 보니까 일본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런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아요. 한국에서 냉동한 난자를 일본으로 가져갈 수 없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난자 상태가 좋았던 걸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속상하더래요. 그런데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난자 채취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 임신 준비를 시작합니다. 동양인과 흑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에겐 정자를 타인에게 기증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기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국적 상관없이 담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기증자를 제외시키고 운동 좋아하고 차분하고 끈기 있는 기증자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백인이 되었던 거죠. 기증자까지 선택이 됐으니 이제 배아 이식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워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방진 마스크에 고글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중엔 물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혹여나 마스크를 내렸다가 혹시나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코로나라도 걸리면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유리의 노력으로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다 시험관 시술도
단 한 번에 성공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이 되죠. 유산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혹여나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에 따른 아픔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더욱 조심합니다. 가족과 매니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좋은 핑곗거리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고 살이 쪄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살이 찌는 건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안 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찐 거라고 사람들이 여긴 거죠. 이렇듯 사유리가 살이 찌고 어느 순간 펑퍼짐한 옷을 입어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막달까지 숨길 수 있었어요. 잘 숨기면서 출산까지 했는데 벽에 부딪혀요. 더는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까를 고민을 하게 돼요. 이웃집 찰스 아시죠? 거기에 최원정 아나운서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근데 의아한 분 계시죠? 가족과 매니저 외엔 아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최원정 아나운서는 출산 경험이 있어서 사유리의 달라진 체형과 거동을 보면서 사유리에겐 대놓고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매니저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유리 임신했어요? 네?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라고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아. 그렇게 매니저가 온몸으로 부정을 한 덕분에 매니저와 가족 외에 사유리의 비밀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튼 최원정 아나운서가 아이디어를 내요. 연예 기사 말고 뉴스로 알리는 건 어때? 사유리에게 이 사항은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데 결코 가볍게 다뤄지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만약 연예 기사로 뜬다면 가십처럼 확대, 재생산될 여지가 더 크니까요. 최원정 아나운서는 사유리에게 믿을 만한 기자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11월 4일 젠을 출산을 하거든요. 이틀 후인 11월 6일에 조리원에서 기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11월 16일 9시 뉴스로 나오게 된 것이죠. 사유리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많은 분들의 축가와 응원이 물밀듯 밀려오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싱글맘과 싱글데디에게 가장 많은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녀에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그 덕분에 사유리는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축하의 소리만 있진 않았어요.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녀를 열렬히 축하했다기보단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두 사람이 앞으로 헤쳐가야 할 세상이 정말 험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젠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됐잖아요. 제가 볼 땐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고 그 틀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리의 선택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험난하고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숨지도 않고 변명이나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본인 앞에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묵묵히 맞으며 나아가고 있어요. 전 이 책을 읽으며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게도 투영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뉘앙스의 문장은 책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온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격려,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지금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웠다. 단 4줄의 글로 사유리의 단단한 소신과 강인한 용기를 엿볼 수 있어요. 전 이 부분에서 본인의 선택을 책임지면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유리를 응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어떠신가요? 이 책은 읽는 분들마다 느낌이 다양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책을 덮으면 사유리를 좀 더 응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꽤 길어졌는데요. 제 채널은 되도록 10분을 넘지 않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책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나름대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담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노력 알아두실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